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월급쟁이의 마지막 도전 결과는 처참했다. 이 문장을 보면 괜히 남일 같지 않으시죠? 직장 생활 수십 년 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만약 은퇴하면 뭘 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부터는 막상 뭘 하면 좋을지부터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어야 할지까지 온갖 불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 제목 속 주인공처럼 58세라는 나이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막상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미 어딘가 정해진 일자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기에도 자본, 체력, 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준비 부족 혹은 정보 부족 때문에 퇴직 이후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막연함이 부른 첫 번째 실패 사례. 제목의 주인공을 어씨라고 해볼게요. 어씨는 58세에 다니던 회사를 정년보다 조금 이르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월급으로는 나름 괜찮게 생활해왔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는 개인 택시 면허에 도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운전은 자신 있지, 기왕이면 내가 시간 조절하면서 여유롭게 일하자. 어씨 생각엔 손님만 있으면 하루에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노후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겠거니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낮에는 차가 막히고 밤에는 안전 문제가 걱정되고 주말에는 쉬고 싶어도 그때가 제일 손님이 많다 보니 쉬기 어려웠죠. 게다가 개인 택시를 갖기 위해 들어간 초기 비용, 면허, 양도 비용, 차량 구입비 등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승객을 태우는 게 일이 아니라 승객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앱 택시가 대세가 되어가면서 영업 방식도 계속 바꿔야 했는데 어씨는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이 부담스러워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씨가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택시 운전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정년 후 가벼운 도전 정도로 생각한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거나 수입 구조, 운행 노선, 차량 관리 비용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지만 막연하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 은퇴 준비,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하세요. 공감 가는 두 번째 사례. B씨는 55세에 미리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직 일할 날 많다. 뭘 벌써부터 은퇴를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B씨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내가 60세가 되어서 아차, 이제 뭐하지? 하고 허둥지둥하는 것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 B씨는 회사 생활 틈틈이 주말을 활용해서 노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B씨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 꽃과 식물 가꾸기였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 날 때마다 플라워 클래스를 수강하고 주말 반으로 조경 자격증 공부까지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중에 은퇴하면 이걸로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꾸준히 준비한 끝에 58세가 되던 해에 B씨는 회사에서 퇴직을 결정하고 자그마한 플라워 카페를 열었습니다. 물론 가게를 내고 손님을 받는다는 게 만만치 않았고 초기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3년 동안 정보도 많이 모았고 취미 수준을 넘어 다양한 플라워 시장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었기에 시행착오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런 노력 덕분에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특별히 대박은 아니어도 적정 수익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B씨의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시작해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이 결국 은퇴 이후에도 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역 시절의 노하우나 경험,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대인관계와 업무 스킬 등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3. 돈이 전부는 아닌데 정말 돈이 필요하긴 하더라. 세 번째 사례.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C씨는 금융권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적금, 펀드, 주식 투자 등 재테크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인지 C씨는 막연하게 난 은퇴해도 큰 걱정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씨가 고민했던 부분은 돈보다는 삶의 의미였어요. 하루 종일 바쁜 은행 업무에 치이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허탈한 감정이 밀려왔죠. 먹고 사는 문제야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C씨는 처음엔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여러 곳을 다녔는데 몇 달 정도 즐거웠죠. 그런데 그게 길어지니 또 무료해지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C씨는 취미로 배우던 기타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소규모 공연에 나가 보는 등 조금은 예술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주말마다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연주 봉사를 하게 되었죠. C씨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 취향을 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의 생활비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렇게 취미를 즐길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결국 은퇴라는 것은 돈과 보람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을 잘 이끌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적 준비. 은퇴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들어올 만한 구조가 없다면 최소 6개월 1년치 생활비는 비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반에는 적자가 나기 쉬우니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점검해두고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보완할지 고민해 봅시다. 기술 경험적 준비. 개인 택시든 자영업이든 막연히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모으고 가능하다면 관련 교육 과정이나 세미나를 들어보면 도움이 큽니다. 정서적 정체성 준비. 퇴직을 하면 나라는 사람의 소속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허탈감이 올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이 너무 좁아진다면 외로움이 심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동창회 등. 5. 구어체로 정리하는 은퇴 준비 핵심 팁? 자, 이제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퇴 준비 시작은 빠를수록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내가 뭘 해야 하지? 하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최소 23년 전부터 내가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 필요 자금, 정보 수집 같은 걸 틈틈이 해두는 게 좋아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이랑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포기하게 되면 허탈감도 커지고 돈도 날리게 돼요. 꼭 사전에 시장성 있는지, 내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해 봐야 해요. 셋째, 새로운 일도 좋지만 은퇴 후에 잠깐쯤은 휴식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을 더 명확히 잡고 무엇보다도 304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패했을 때 받는 충격도 커집니다. 넷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다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해요. CC 사례처럼 어느 정도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자유롭게 취미생활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가 있어요. 다섯째, 꼭 누군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세요. 나이 들수록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혼자 끙끙 앓기 쉬운데 주변의 동료나 친구, 가족과 가볍게 수다 떨면서라도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6. 마무리하며 은퇴, 두려움보다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은퇴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예전처럼 완전한 끝이 아니라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50대, 60대에도 새로 무언가를 배워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심도 있게 즐기며 새로운 커리어까지 쌓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시작점을 무계획 혹은 막연함으로 맞이하게 되면 제목처럼 결과가 처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면 돈 좀 벌지 않을까? 같은 안일한 기대감은 버리고 현실적인 조사와 준비가 뒤따라야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길을 찾고 돈이나 체력, 시간 분배, 그리고 보람까지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나를 이해하는 것과 사회 흐름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장성 있는 것을 교집합으로 만났을 때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같은 갑작스럽고 대담한 시도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이든 그 도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주변을 조사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멘탈 관리 방법을 생각해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이 다음 걸음은 어떻게 뗄까 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렵고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것도 할만하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준비된 은퇴는 생각보다 즐겁고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 나눴던 어씨, B씨, C씨 사례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계획과 열정으로 두 번째 청춘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